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종준입니다. 이종준 국장님은 김포시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김포 경실련은 그 경실련 김포 지부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근데 이제 경실련에서도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GMO 완전 표시제 같은 소비자 운동도 진행하고요. 요즘에는 저희 경실련에서 농지 보존 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농지법에 관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김포 경실련도 조금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도시농부 학교가 제일 시민운동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농부 학교를 201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현재 올해까지 이제 올해 14년째죠. 그래갖고 올해는 제17기 김포 도시농부학교를 지금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17기라고 하면 17년이 된 거예요? 초반에 11년부터 13년도까지 3년 동안은 봄 기수, 가을 기수 해갖고 이제 1년에 2기수가 나왔었고요. 그 7기부터는 이제 1년 과정으로 준비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가 도시농부학교를 하게 된 아주 큰 원인은 사실 시민운동을 할 때 공동체 의식을 좀 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공동체 의식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들이 많은데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담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게 함께 농사를 짓는 육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택하다 보니까 그 농업 쪽으로 조금 더 깊게 이제 사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뉴스는 그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면서 지인한테도 조금 많이 몇 사람 지금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전국적인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뉴스를 조금 검토를 해서 좀 요약해서 조금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제가 그동안 13년 지나면서 가졌던 도시농업에 대한 그 저의 나름의 생각을 조금 많이 표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마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종준 국장님을 통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그 도시농업에 대한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연초라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주에서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를 좀 확장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도시농업 관련된 공간을 함께 조성하면서 전주 도시농업 메카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가까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그 시민농장 부지에다가 지금 시민들 상대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주말농장 같은 개념의 텃밭을 지금 분양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보통 주말농장 개념이면은 저희가 한 3-4평 정도 이 정도 그 면적을 따지는데 용인시에서 그 3-4평 정도인데 지금 730팀을 739자죠. 요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이 730개 그리고 이제 뭐 세 자녀 이상이나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그 장애인 가정 이런 특별 분양이 한 49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단체 분양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단체 분양도 10개,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비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2만 원이고 단체는 6만 원, 1년 사용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 김포시 농업기센터에다 조금 연락을 해봤더니 김포시도 매년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치는 저희 아라대교 밑에 있는 전오리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부지에서 69자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00개 정도를 분양한다고 지금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작년까지는 이렇게 일반 텃밭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자 텃밭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도시민들이 농사를 깔끔하게 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지금 전해드렸던 소식들보다 굉장히 좀 화끈한 소식이죠. 부산 기장군에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은 철마 도시농업공원입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해 있고요. 공원 안에다가 행복 도시농업센터, 미래농업교육장, 이제 미래농업교육장은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을 연관해서 만든 거고요. 그 생태학습장, 그리고 어린이학습 텃밭, 그리고 치유농업 텃밭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기장군 그 철마면 장전리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도시농업 활동하면서 그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 아직까지는 시민 농장 위주로 도시농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부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원은 시민 농장 플러스 조경이 완성된 공원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소식은 조금 뭐 이렇게 조감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지자체들의 도시농업 공원보다는 조금 더 완성된 도시농업 공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저희가 이 도시농업 공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완성된 게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조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서울에 보니까 서울에도 한 4군데 정도 도시농업 공원이 있더라고요. 양천 도시농업공원, 관악 도시농업공원, 쌍문동 도시농업공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인천에도 용현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지금 하나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시흥시의 함줄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고양시의 대화농촌 체험공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김포에는 아직 그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예. 오늘 전할 소식은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입니다. 예. 아이고, 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포는 그러면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뭐 계획은 있어요? 김포도 도시농업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그 김포시에다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필요성, 이제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 시민농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선은 김포시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주제가 일반 농업하고 조금 부딪히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이 다양해지는 건 좋지만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이종준 국장님은 그 도시농업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다른 난 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뭐냐면 아니 이제 다른 이제 예산들이 좀 걱정이 돼서 도시농업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뭐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우선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농업의
그 사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선은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도시농업이 농업이라는 인식이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시농업을 좀 애착을 갖고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소비자, 그러니까 농업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농산물을 알아야지 그 가까운 로컬푸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잘 알려고 하면은 체험하고 본인이 가꾸어 보고 먹어보고 하는 것이 제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도 농업의 하나의 기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직 뭐 행정에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김포 쪽 행정은 그런 인식이 행정부 자체의 인식이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그럼 도시농업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소비자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농사를 한 걸 이제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농업에 이제 참여할수록 이 사람들이 나도 생산자다. 아니면은 내가 생산한 것에 대한 뭐 어떤 좀 뭐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좀 어때요? 저희가 그 2011년부터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참여했던 인원이 지금 57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 중에 수료하신 분이 432명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식생활이 일단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본인이 손을 대고 가꾸었기 때문에 이게 애착심도 있지만은 확실히 신선함을 느끼고 맛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농산물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입 농산물 이렇게 오랜 유통 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좋은 농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지역에 가까울수록 그 유통이 짧은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 도시농부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나라 농업을 같이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제대로 조금 더 보편화될 수 있게끔 많은 좀 확장성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농업에 대한 이렇게 이제 뭐 홍보나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직접 농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식생활 교육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식생활 교육. 네, 그렇죠. 네. 지역에 이제 여러 학교 텃밭이나 그 이제 학생들 상대로 텃밭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텃밭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놀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본인이 손만 댄 작물인데 그것을 바로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통 매운 고추를 아이들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매운 고추를 따서 먹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학생들이 1년의 과정을 딱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식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현장으로서 네. 도시농부 학교가 이제 그런 기능을 좀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